네, 안녕하세요. 컨터고 팀의 캡스톤 최종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 개발 도구 및 방법, 모델 설명, 최종 결과물, 프로젝트 추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전체 시장 포트폴리오 대비 중소형주의 가대한 배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개인 투자자의 59%가 평균 세 종목 이하를 보유하고 있고 신규 투자자의 73%가 세 종목 이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투기전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14.8일로 거래 빈도가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2030 세대의 소액 투자자는 평균 5일 정도의 보유 기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은 매우 저조한 투자 성과를 보여줍니다. 신규 투자자의 60%가 손실을 실현하였으며 거래 비용을 차감하면 전체 투자자의 수익률은 매우 처참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정교한 주식 투자 서비스를 고안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시장에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째로는 높은 초기 투자금과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대표 서비스인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금액적 초기 진행 경비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는 전문 지식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블랙박스 형태로 내부 알고리즘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의 이런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런 불투명한 기업 알고리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 독점적인 시장에서 개인을 위한 오픈형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해당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개발 도구 및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심층 강화수 기반 자동 매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판다스, 넘파이, 사이클런 등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강화학습을 구현하기 위해 텐서플로나 파이토치와 같은 머신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 매매 구현을 위해 대신증권 사이버스 API를 사용하였으며, 시각화를 위해 스트림릿이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개발한 심층 강화학습 기반 자동 매매 알고리즘의 시스템 구조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시스템 구조도는 크게 데이터, 서버, 웹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데이터 부분에서는 대신증권 API와 야후 파이낸스 API를 사용하여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서버에서는 이 대신증권 API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야후 파이낸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클러스터링 혹은 차원 축소와 같은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전처리한 데이터를 n일치씩 묶어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전달하게 되면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에서는 그 상태를 학습을 하면서 최적의 매매 시점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습된 모델을 통해 실제 당일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당일 데이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 자동 매매 신호를 출력하게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며, 그 저장된 파일에 저장된 종목들의 매매 신호를 통해 실제로 사이버스 5를 통해 자동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동 매매한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여 그 웹에 전달하게 되면 웹에서는 매매 결과를 시각화해줘서 저희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 상대표현 학습과 강화학습 이 두 가지로 나누어 구현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 앞에 있는 이 특징의 경우에는 주가 데이터를 통해 기술적 지표를 계산하고 군집화와 차원 축소 기법을 통해 생성된 특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특징들이 상대표현 학습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대표현 학습은 강화학습에 사용하는
스테이트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좀 더 정확한 상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상태 표현 학습은 크게 게이트 구조와 LSTM 이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특징이 들어오게 되면 각 특징이 어떤 특징이 더 중요한지는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게이트 구조에서는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여 각 특징의 중요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특징별 중요도는 0과 1 사이의 가중치를 곱해주게 되며 이 가중치를 곱해줌에 따라 각각의 특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특징에 0.1이라는 값이 곱해졌다면 해당 특징은 굉장히 중요도가 낮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0.9라는 이제 가중치가 곱해졌다면 이번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가 곱해진 게이트 구조를 통해서 각각 특징별 중요도를 부여한 후에 LSTM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주가 데이터의 시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 데이터의 경우 이제 장기적인 그래프의 모형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기 위해 LSTM을 사용하여 이 주가 데이터의 시간적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학습 파트에서는 TD3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매일매일 매매 신호를 출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림과 같이 T3 알고리즘을 통해 적절한 매매 시점을 언제 살 거냐, 언제 팔 거냐를 이제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매일 아침 9시에 그 당일날의 시가, 고가, 저가, 그 다음에 현재가, 거래량 등을 저장을 한 뒤에 현재 시점에 이제 3시 40분부터 이제 4시까지가 시간의 종가로 거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3시 40분에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 학습된 총 6가지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매매 신호를 저장을 한 뒤 그 매매 신호에 따라서 3시 40분에 자동으로 이제 매매 신호를 넣게 됩니다. 이때 종목 선정의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 퀄리티 팩터, 즉 PR, PBR, 뭐, 뭐 EPS와 같은 멀티플 혹은 뭐 퀄리티 팩터 아니면 멀티 팩터와 같은 이제 정보를 사용하여 각 코스피 200에 대한 순위를 매긴 뒤 그 순위 중 각 종합 점수를 고려하여 상위 종목의 6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투자 결과를 보면 자동 매매 알고리즘 매매 시작일은 2022년 3월 30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한 마이너스 2.27%, 2.27%가 난 것을 볼 수 있으며, 코스피 시장률 대비 1.45%포인트, 코스닥 시장 대비 3.57%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보다 그, 물론 수익률이 현재 마이너스가 뛰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안 좋기 스트림릿이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화면을 구성해 줬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음, 현재 매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 금액, 거래 시작일,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현재 보유 자산을 비교해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줬고요. 메뉴 선택 화면은 메인 화면 매매 로그, 총 자산 현황, 보유 종목 리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주 화면이 바뀌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간별 수익률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매매 시작일인 3월 30일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일을 기준으로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줬습니다. 메인 화면인데요. 메인 화면은 들어오자마자 계좌 정보를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계좌 정보 요약, 자산 포트폴리오, 시장 대비 수익률 이렇게 구성해줬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는 현재 보유 중인 종목과 보유 중인 현금의 비중을 파이 차트를 사용해 시각화해줬습니다. 오른쪽 편에는 왼쪽 화면과 같이 간단하게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줬고요. 아래는 시장 대비 수익률이 있습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활용해 코스피, 코스닥 대비해서 현재 지금 동일 기간 대비 내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나타내 주는 겁니다. 현재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록 마이너스인 상태이긴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뉴 선택에서 매매 로그를 선택했을 때 출력되는 화면입니다. 매매 로그는 말 그대로 여태까지 내가 매매했던 기록을 표현해주는 화면입니다. 시작일인 3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하루하루 매매했는지 기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화면은 종목명, 주문 내용, 체결 단가, 종가, 체결 수량, 체결 금액, 잔고 수량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종목명은 내가 무슨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 종목의 이름을 표현하고 주문 내용은 만약에 내가 그냥 예전에 매수했던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라고 표시해주고 신규로 어떤 알고리즘의 시그널에 걸려서 매도를 했으면 주문 내용에는 매도가 표시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수 시그널이 감지되고 매수 주문을 넣으면 주문 내용엔 매수가 표시되게 됩니다. 체결 단가입니다. 내가 주문을 넣었더라도 그 주문이 다른 가격에 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확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체결 단가를 표시해줬고 그날 주식의 종가를 표현해주기 위해 종가 데이터를 추가했고 체결 수량은 예를 들어서 내가 5주를 주문을 넣었는데 시장 상황에 의해서 2개의 주식만 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표현하기 위해 체결 수량을 사용했습니다. 체결 금액은 그냥 단순히 체결 수량에 체결 단가를 곱한 것이고요. 잔고 수량은 현재 이 종목이 내 계좌에 얼만큼 있는지 표현해주기 위해 이렇게 표시해줬습니다. 다음은 메뉴에서 총 자산 현황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시작일과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내 계좌 평가 금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시작일을 바꾸게 되면 아래와 같이 시작일이 바뀌면서 그 시작일과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다시 총 자산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 리스트를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현재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을 나타내주는 화면이고요. 삼성전자를 한 주 가지고 있고 한화를 5주 가지고 있고 아래는 내 체결 금액 그러니까 계좌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주식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익률과 평가 손익을 기준으로 표시해줬습니다.